자, 첫 번째,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죠.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인간을 능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속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속이고 또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김승욱 학우를 모셔서 들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얼굴 천재 차은우님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닮았나요? 여러분의 채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다행일 수 없습니다. 아마 무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슬쩍 보더라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은우님을 닮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인공지능이 저를 보고 차은우님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안경 하나면 가능합니다. 이제 좀 닮았나요? 그럴 리 없죠.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아, 나 지금 몇 퍼센트 차은우 같니? 인공지능이 대답합니다. 지금 0.1%도 안 닮았어. 역시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겠죠.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차은우처럼 될 수 있을까? 대신 눈, 코, 입을 갈아 끼울 수는 없으니까 이 안경 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야 해.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안경의 패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패턴이 그려진 안경을 쓰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아, 나 지금 몇 퍼센트 차은우 같아? 인공지능이 대답합니다. 너 지금 100% 차은우야. 아무리 발표라고 해도 이거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효종 님도 노승욱 교수님도 부가연 님께서도 이 안경만 있다면 언제든 인공지능에게 차은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이 지나치게 똑똑해서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분류할 때 사진에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차은우 씨의 특징으로 뭐가 있을까요? 깊은 쌍꺼풀, 짙은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똑똑하기에 이런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특징 외에도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작고 애매한 특징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작고 애매한 특징들을 이 안경에 그려내게 된다면 그 안경을 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에겐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쓴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인공지능에겐 영락없는 차원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적대적 예제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을 속일 수 있는 적대적 예제는 악용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시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멈추라는 표지판을 계속 가라는 표지판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고, 저희 귀에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으로 들리는 소리를 바탕으로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에게 악의적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속이는 방법과 인공지능을 속지 않게 하는 방법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인공지능을 위해 저 같은 가짜 차은우를 걸러내기 위해 오늘도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번 발표자이신 김승욱 학우였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3분 동안 심사위원분들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에 청중분들께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Q&A 버튼 클릭해서 김승욱 학우님을 설정하고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체에게 보내는 질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유의하시고요.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질의응답 진행해 볼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였고요. 근데 좀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 이거 한 15분 정도 듣고 싶은데 너무 좀 거의 맛도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좀 활용해서 아까 그 인공지능이 작고 애매한 특징을 잡아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속이기 위해서 이 작고 애매한 특징을 오판하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사례를 좀 짧게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들이 작고 애매하다는 게 뭐 차은우님의 얼굴로 예를 들었을 때 뭐 작은 주근깨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픽셀 단위의 사람이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의 특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시에 봤던 차은우님들의 여러 사진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차은우님의 특징이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픽셀 단위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적대적 예제를 위해 만들어진 안경을 보았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아주 랜덤한 패턴으로 보여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렇게 눈에 아주 작은 특징으로만 속일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런 안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판다 사진인데도 인공지능한테 긴팔 원숭이로 인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판다에 있는 아주 픽셀 단위만 뒤집어서 그 긴팔 원숭이의 작은 특징으로 바꿔버린다면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판다이지만 인공지능의 눈에는 긴팔 원숭이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제가 지금까지 본 이런 3분 발표 중에 가장 발표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런 발표였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손의 제스처를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런 적대적인 예제를 찾는 것보다 애초에 인공지능이 거기에 속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공격하는 예시를 드렸지만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못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첫 번째인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차은우가 아니라 안경 쓴 김승욱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의 단점은 우선 한 번 속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두 번째 연구 분야가 인공지능을 최대한 안전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잘못된 예제에 속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끝났을까요? 3분이 다 지나갔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멋진 발표해 주시고 질의응답도 잘 대답해 주신 김승욱 학우님께 다시 한번 열띤 환호의 채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